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강남 힐링센터에서 연필 스케치 강좌를 함께하게 된 현유경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연필 스케치 누구나 잘 할 수 있다는 주제로 연필 스케치 강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종 주변에서 듣는 말 중에 하나가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좋아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따라서 그려보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색칠은 잘 하는데 형태 잡는 게 너무 어렵다. 반대로 형태는 그런 대로 따라 그리겠는데 명암을 넣고 나면 그림이 좀 이상해진다라는 그런 말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사실 그림 그리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연필 스케치 누구나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5가지 방법을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시도해 보는 거죠. 그림 그리기를 직접 접해 보신 분도 있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생각만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연필을 잡고 직접 그려보는 것, 시작해보는 것이 그 첫 단계일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 그러니까 운동을 새로 배우거나 저희가 악기를 배울 때도 운동 규칙을 익히고 그리고 악상 기호, 악보를 보는 법들을 배우는 것처럼 그림 그리는 것도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시작을 하면 훨씬 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지금은 관련된 서적도 다양하고 또 이제 동영상도 많이 나와 있어서 혼자서 시작해보고 혼자서 이런 기본 이론을 익혀보실 수 있지만 이 연필 스케치 강좌를 통해서 같이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초 과정을 손에 익히는 건데요. 그림 그리기에서는 아무래도 선 연습이나 명암 단계 연습이 그 주가 될 것인데요. 이제 제가 학원에 갔을 때 또는 이제 처음 그리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첫날, 둘째 날은 선 연습만 하다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재미없다, 너무 지루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긴 선, 짧은 선, 이렇게 다양한 선들을 많이 연습을 하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만큼 다양한 선이 표현된 그런 이제 풍부한 느낌이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다양한 그림을 많이 그려보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도 선수들 보면 연습벌레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마찬가지로 그림도 많이 그려본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쌓이고 저 그림은 정말 내가 그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려워 보이는 그림도 충분히 편안하게 그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번째인데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5번째 방법은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림을 많이 보는 것, 기존 작가의 그림을 많이 보는 것, 그리고 나하고 그림을 같이 배우는 아니면 나보다 조금 먼저 배운 사람들의 그림을 이제 같이 보면서 많이 보면서 보는 것은 안목이 높아지고 그만큼 그림을 보는 생각과 깊이도 넓어지게 됩니다. 전시장을 통해서 그림책이나 도록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접해 볼 수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와, 이런 부분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생략을 하니까 이게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 내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니까 그림이 확 사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의 그림을 많이 접해 보시면서 이렇게 안목이 높아지고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의 실력이 이제 늘게 되는 그런 이제 5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드린 이 5가지 방법, 새로울 것도 없고 좀 너무 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잘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방법을 한번 통해서 스케치하는 실력을 늘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필 스케치 강좌를 통해서 이제 시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케치에 관련된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스케치에 대한 그 개념을 이제 살짝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스케치라는 것은 어떤 작품의 예비 단계나 습작 같은 것을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언제부턴가 이제 재평가되면서 스케치만으로도 그냥 작품성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시장 같은 데 가시면 유명한 그런 화가들의 그림 사이사이에 이런 스케치 작품들도 같이 걸려 있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지금은 스케치 하나로도 그냥 회화 작품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는 큰 영역으로 데생이라고 하는데요. 이 데생은 데생이란 말은 그린다라는 그 프랑스 말 대신에라는 말이 이제 그 어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제 데생이라는 그 말은 그러니까 그 회화적인 정의를 보면은 채색을 쓰지 않고 선을 표현해서 그리는 회화 표현. 어떤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을 잘 관찰해서 그 사물의 형체, 명암, 질감, 원금, 동세 등등을 이제 선으로 표현해서 그리는 회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필 스케치 강좌도 이 데생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선으로 표현하는 이 선을 표현하는 이 도구가 되는 연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연필은 이제 보통 미술용 연필하면 사비 연필을 말하죠. 그래서 한 가지 연필로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선을 표현할 수 있는 연필이 사비 연필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술용 연필로 사비 연필을 주로 쓰는데요. 지금은 사실 문구점 같은 데 가면 다양한 이제 연필을 많이 볼 수 있고, 연필 세트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사비 연필로만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제 연필 세트나 다양한 연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한 가지 연필로 선을 표현해서 그리는 것보다는 이제 흐린 선부터 진한 선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연필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그만큼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필의 종류를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자, 일단 연필 기본 이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연필 세트예요. 자, 이 연필 세트에는 12가지 연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밝은 것부터 어두운 것까지. 그래서 연필은 연필심은 흑연과 찰흙의 비율에 따라서 이 밝기가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연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필기용 연필이 HB 연필이죠. 자, HB 연필은 아까 연필이 흑연과 점토가 결합된 비율에 따라 이제 연필톤이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HB 연필은 흑연이 70%, 점토가 30%의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필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자, 이 H라는 것과 B, H는 하드의 앞글자예요. 그리고 B는 블랙의 앞글자예요. 그래서 이 H의 시중에 나와 있는 연필이 9H부터 9B까지 나와 있어요. 생각보다 종류가 많죠. 그래서 이 H라는 숫자가 커질수록 그만큼 딱딱하고 연필심이 연해요. 그리고 이 B자의 숫자가 커질수록 연필심은 무르고 진한 색을 띠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HB는 그 중간쯤 있겠죠. HB가 있고, 이제 H가 있고, 2H, 3H 해서 쭉
9H까지 있고요. 그리고 연필 세트, 아까 제가 연필 세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연필 12가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연필 세트에 보면은 이 F라는 연필이 있어요. 이 F 연필은 이제 H와 HB 사이에 F라는 연필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F라는 연필은 자, firm이라는 앞글자, 단단하다는 의미. 그래서 딱딱함에 이제 단단함이 좀 가미가 되면서 설계용 연필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12가지 연필은 4H부터 6B까지 있어요. B, 2B, 6B. 이렇게 연필의 종류가 다양하고요. H 계열의 연필은 아무래도 이제 투명하고 좀 밝은 이미지를 표현할 때 적합하고요. 이제 B 연필은 이제 거칠고 이제 어두운 표현을 할 때 적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필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선이 있는 그림을 편리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는 이 연필 선을 통해서 이제 스케치의 기본 원리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조형의 기본 요소 오랜만에 들어보실 텐데요. 점, 선, 면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점과 점을 이으면 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선들을 이으면 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삼각형, 원, 타원 이 등등을 통해서 이 평면적인 도형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입체화되면 정육면체, 그리고 원뿔, 원기둥, 그다음에 구. 그래서 이런 입체적인 도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입체적인 도형은 모든 사물의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입체 도형의 그 명암 표현을 익히고 나면은 어떤 사물도 여기에 대입을 시켜서 명암 표현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입체 도형들의 명암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명암 단계를 보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명암 단계는 정해진 거는 아닌데 1단계에서 10단계로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꼭 번호를 매겨서 하진 않지만 이제 다양한 선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만큼 더 크게 쪼개질 수가 있고 이제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주로 5단계 축소해서 이제 5단계로 많이 연습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알려드릴 것도 이제 이 5단계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이 정육면체가 있죠. 자, 그러면 명암 표현이 있으려면은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바로 빛이에요. 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빛이 직접 닿는 밝은 부분과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명암이죠. 그래서 여기는 밝은 부분, 자, 이곳은 어두운 부분이 되는데요. 자, 어두운 부분은 음영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음영은 다시 밝은 음영이 있고요. 자, 그림에서 보면 중간 밝기 정도가 되겠죠. 밝은 음영이 있고, 자, 어두운 음영이 있는데요. 이제 입체에서 가장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음영은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따라서 그렸던 부분은 어두운 음영 안에 보면 다시 능선이라는 이 어두운 선이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이 지면에서 반사되면서 살짝 어두운 부분 안에 밝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반사광입니다. 역광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 역광은 어두운 부분에 그림자, 물체와 지면이 맞닿는 그 그림자가 생기는 그 바로 앞에 반사광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 밝은 부분에서 살짝 이 앞에 능선과 만나는 이 앞부분보다 똑같은 면이지만 살짝 더 어두워 보이는 역광, 이것도 반사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부분에 중요한 것은 또 그림자. 그래서 입체를 표현하는 데는 빛이 닿는 밝은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단계, 밝은 음영이 있고, 그리고 어두운 부분, 어두운 음영, 경계와 경계에 의해서 생기는 이 능선이라는 이 어두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살짝 반사가 돼서 입체감을 더해주는 반사광. 그리고 물체와 물체가 닿고 그 빛이 가려지면서 생기는 그림자 부분. 자, 이렇게 단계별로 표현을 해주면 이제 입체가 표현이 되는데요. 아까 제가 명암 단계 1단계에서 5단계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 그림을 토대로 보면 자, 1번 정도가 되고요. 자, 여기 살짝 2번, 뭐 여기는 2.5 내지는 뭐 2.5 정도 될까요? 자,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은 능선 부분은 거의 5가 되겠죠. 5. 그리고 이제 여기는 4. 그리고 그 4 부분이 살짝 반사광 좀 더 밝아지면서 그림자는 다시 5로 시작을 해서 점점점 사라지듯이 옅어지면 이제 입체감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같은 원리로 이제 원기둥을 한번 보면, 자, 원기둥도 마찬가지예요. 자, 빛이 닿는 이 부분이 가장 밝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곡선이에요. 자, 곡선은 아까 능선은 이제 어떤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선에서 능선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런 곡선에서는 빛을 등지고 있는 가장 어두운 부분, 자, 이 부분을 능선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기둥이 있을 때 자, 이렇게 보면 빛이 오고, 그럼 여기는 당연히 1번이 되겠죠. 자, 여기는 밝은 부분에 역광 2번이 되면서 다시 밝기가 이렇게 점점점 진해지고 다시 역광에서 밝아져요. 자, 이 부분이 능선 부분이 되고요. 자, 그림자 부분은 이제 여기 안 보이는 이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점점점 사라지게 표현이 되시면 되고, 자, 여기 5번부터 점점점 밝아지면서 사라지면 입체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잠깐 다뤘던 이제 원뿔과 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아까 원기둥과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해서 빛이 이렇게 올 때 반사광 2번 있죠. 제일 밝아요. 자, 그다음에 2, 3, 4, 5 다시 4.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면서 자, 다시 여기가 진해지고 항상 반사광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그래서 숫자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좀 더 세분화시켜서 표현을 해 볼 수가 있고요. 구도 마찬가지예요. 자, 구는 조금 더 어려워요. 자, 이거는 어떤 선의 표현을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긴다. 자, 가장 밝은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1번, 자, 2번, 3번, 4번, 5번, 4번. 자, 이렇게 해서 이 구는 사방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능선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가 가장 어두운 능선 부분이 되고요. 자, 여기를 중심으로 점점 밝아지면 되고, 여기는 반사광 부분 살짝 밝아지고 다시 지면과 닿는 부분에 그림자가 생기죠. 자,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부터 자연스럽게 흐려지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 도형에 입체 명암을 넣는 원리들을 이제 다뤄봤는데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제는 이 기본형을 토대로 제가 한번 그림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기둥에서 원기둥을 응용한 이제 나무 토막을 그려볼 터인데요. 한번
아까 제가 설명한 어떤 명암 원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무 토막을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자, 빛이 이렇게 오게 된다고 보면 자, 제가 저도 모르게 조금 진하게 그렸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왕이면 연필을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H 연필을 잡았고요. 자, 여기는 아까 밝은 부분도 밝은 부분 역광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1번을 이라고 치고 한번 명암을 넣어 보겠습니다. 외곽선이 이렇게 진하게 나와 있으면 입체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면의 색깔과 그 바탕의 색깔, 면의 색깔과 비슷하게 외곽선이 표현이 되면 입체감이 어색하지 않고 입체감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평면적인 그림들은 이제 이 외곽선을 강조를 하죠. 외곽선의 이제 선의 어떤 강약에 의해서 강조를 하고요. 자, 이제 여기도 이제 빛이 여기보다는 이쪽이 전반적으로 더 어둡겠죠. 세로 방향으로. 자, 여기는 제가 그냥 사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명암을 한번 넣어보고요. 그리고 자, 이 부분은 빛을 등지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 진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진하게 그리고요. 자, 이쪽은 반대로 여기는 등지고 있지만 이쪽은 빛을 살짝은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진하게 되겠죠. 이거를 아까 그 원리로 진하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데도 자연스럽게 점점점 둥근 느낌으로 여기는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살짝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나무 토막이기 때문에 조금 거친 선으로 표현을 하면서 명암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4B 연필로 일단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터치를 좀 짧게 주면서 나무의 거친 느낌을 표현을 해보면서 좀 빠르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런저런 굴곡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조금 이제 어두워졌죠. 그리고 여기는 아까 빛을 살짝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림자, 물체와 물체가 닿는 부분,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이 능선보다 더 어두워집니다. 가장 어둡게 시작을 해서 입체감을 표현할 때는 아까 테두리가 선명하지 않게 그린다고 했고요. 이 테두리와 이 배경 바탕 색깔과 자연스럽게 비슷하면 되고요. 가장 어두운 능선을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면이 꺾일 때는 아무래도 명암 차이가 확실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략 나무 토막을 아까 이제 원기둥을 토대로 응용해서 이 명암 단계를 충분히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를 하면 이제 시간을 두고 좀 더 세밀하게
이 나무 토막 느낌의 표면 질감 느낌도 표현을 나중에 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자, 오늘은 이 대략의 이 명암 단계를 한번 그려봤고요. 자, 이번에는 3H로 여기에 물방울 모양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물방울은 아무래도 밝고 투명한 느낌이니까 일단 제가 3H를 갖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비하고 느낌이 많이 다르죠. 사비는 무른 느낌, 짙은 느낌이 이제 나는 반면, 자, 3H는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이 선이 그리는 대로 바로바로 표시가 되는데 그만큼 세세하게, 세밀하게 천천히 다뤄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물방울은 이제 구의 형태를 응용해서 한번 그려볼 텐데요. 여기도 일단 외곽선이 눈에 띄지 않게 전반적인 명암을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요. 더 밝은 곳도 한번 좀 더 힘을 빼서 한번 선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물방울이기 때문에 그냥 구랑은 좀 다르게 이쪽 면이 살짝 어둡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세밀하고 촘촘하게, 자, 이 상태에서 요거보다 살짝 진한 H연필을 한번 H연필로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살짝 어두운 부분을 잡아보겠는데요. 자, 여기도 외곽선이 너무 선명하면 입체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외곽선이 자연스럽게 명암이랑 흡수되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방울의 그림자 부분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은 진하니까 일단 진하게 표현을 잡아서 자연스럽게 흐려지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좀 더 촘촘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더 좋을 텐데,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자, 이제는 지우개를 한번 사용을 합니다. 지우개는 많이 사용을 하진 않지만 하얀색 연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장 밝은 어떤 하이라이트 부분을 표현할 때는 지우개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림자 부분에도 살짝 투명한 어떤 느낌을 주게. 이렇게 하면 좀 더 곱게 그렸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물방울 느낌을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 도형을 통해서 명암 넣는 것, 그리고 연필 종류에 따라서 선을 사용하는 방법 통해서 기본적인 형태에서 변형된 그림 두 가지를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연필 스케치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연필 스케치 누구나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연필 스케치에 관련된 기초적인 원리들을 다뤄봤는데요. 이걸 보시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도전의식이 생기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이 연필 스케치 강좌와 함께 스케치 실력을 같이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